네, 여러분 정규제 뉴스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9월달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EU가 그 난민 문제를 핸들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논평 겸 또 여러분에게 또 지식도 될 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오천호 위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것은 전 세계의 foreign born population residing in the EU라고 되어 있고 2011년도 통계입니다만은 각 대륙의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인구 비중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민이 얼마나 그 사회가 개방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민 난민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캐나다 20%, 왼쪽부터 보시죠. 캐나다 20%, 미국 13%. 이 그림 자체는 그저께 우리가 본 자료입니다. 스위스가 놀랍게도 27%, 노르웨이 12%, 이렇습니다. 오스트랄리아도 아시아계가 굉장히 많죠. 한국 이민도 많고, 뉴질랜드가 24, 27.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유럽입니다. 2011년도에 3,271만 명인데, 그 중에서 6%입니다. 2014년이 되면 전체 유럽 인구의 7%가 외국에서 태어난, 말하자면 유럽은 아직은 덜 개방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아시아는 형편없습니다. 아시아는 아예 거의 적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로 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EU가 오늘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난민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원래 쿼터제를 타기로 했는데 난민들을 전부 이제 국가별로 국가의 기존의 이민수라든지 이렇게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복잡한 매트릭스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대로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각 국가가 고루 나누자 하는 이제 안을 메르켈이 제안하고 해서 난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쿼터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안은 메르켈의 독일이 제안한 안은 일단 지금 막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전에. 그러나 어떻든 이제 이 유럽이 문을 열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어제 오스트리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밴, 좀 꽤 큰 밴입니다만은 그 밴 트럭이죠. 그 밴에서 무려 50여 명의 사체가 수일 동안 썩어가는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난민이었다. 이렇게. 또 엊그제인가요? 며칠 전에는 스위스로 넘어가는, 아프리카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소위 몰타 해협입니까? 지브롤타 해협입니까? 거기에서 또 500명이 탄 배가 침몰해서 500명이 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수백 명이 실종, 다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비참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고무보트 타고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소위 이제 지금 유럽으로 난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방글라데시, 인도, 또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트리아, 또 남수단으로부터까지 올라와서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까지 아프리카를 종단을 해서 북아프리카에 도착하고 지중해를 넘는, 그래서 서지중해, 중부지중해, 동지중해의 루트까지 만들어 있다고 할 정도로 난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고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가고, 그 중에는 난민으로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이민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올해 받기로 한 이민만도 80만 명이 이르는 정도입니다.
물론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많이 있는 나라는 이제 9%, 10%까지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으로 터진 난민의 숫자가 28만 명, 올해 7월까지 벌써 34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부끄러운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유럽이 그동안에 뭐 양극화다, 빈부격차다, 못 살겠다, 뭐 자본주의 체제 때려엎자, 그 수많은 피케티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서 못 살겠다, 그 외쳤던 바로 그 유럽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엄청나게 터지고 있고, 목숨을 걸고 지금 미국으로 또 터지고 있죠. 그게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지금 트럼프다, 제 부시다 하고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이제 앵커 베이비다, 원정 출산이다, 뭐 온 얘기들이 다 나오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되고 있다, 뭐다 해도 그래도 천국이다 거기가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하는 난민의 물결, 이민의 물결이 문명국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80만 명을 받기로 했고 올랑드도 그에 버금가는 인구를 이민을 받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EU 대책회의에서 난민을 쿼터제로 받자, 작년에 28만 명, 올해는 34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슈피겔 같은 신문은 슈피겔이라고 하는 독일 신문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난민 이민이 터지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기업가들이 환영하고 있다. 왜? 저임금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명의 힘이라고 봅니다. 이게 문명의 힘입니다. 기업들이 비열하게 환영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기업들이 그 난민을 환영해주는 그 힘, 그 이민을 환영해주는 그 힘, 마치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킨 것은 바로 그 자유임금 노동자가 노예 노동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인권적인 흑인을 해방하자 이런 톰 소여의 모험을 읽은 아이뿐만은 아니다.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가 그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전근대적 근로체계보다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임금 노동자 체제가 훨씬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기업주에게도 유리해진 사회적 조건에 비나,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립이 노예 해방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 가면 그나마 저임노동이라도 우리를 환영해주는 기업인들이 있다고 하는 그 신호가 전 세계에서 가난한 민중들을, 유럽에 가까이 사는 가난한 분쟁지역 국가들에서 또는 아프리카의 찢어지게 가난한 사회에서 목숨을 건 월경을 하도록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독일이 문을 열기로 했고, 오늘 고도연화하고 독일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독일도 문을 열기로 했고 프랑스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각국 내부적으로는 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영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냐, 문화적 동질성은 어떻게 되느냐,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주거 문제는 몇십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면 도대체 주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도시의 개토를 만들자는 거냐, 뭐 복잡한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유럽은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쿼터제를 안 하겠다고 약간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크게 보면 유럽이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가는, 낡은 국경을 무너뜨리는, EU로 한번 무너진 국경, 거기에 다양한 인종들까지 몰려드는 새로운 멜팅 팟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전 단계가 바로 EU다. 근데 지금 아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은 내부에 식민지가 있습니다. 농민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간차별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뭐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보편주의적으로 인권이고 논의가 되는 택도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그나마 3%도 안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결코 관용적이지 않죠. 물론 지자체 선거 이런 경우는 일부 선거권을 줍니다만 일본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인에게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 이전에 그야말로 중국, 일본, 한국은 정말 지금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이상한 오도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보십시오. 이건 뭐 결국 문명의 힘이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난민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는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2,500만 북한 주민을 수용할 그들에게 동등한 민주적인 권리를 주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권리를 주고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건강의 혜택을 주고 근대 문명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신감 또는 여력 또는 그런 희생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가? 우선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직 멀었다. 정말 수준이 미국은 외국인 비중이 13%입니다. 유럽 9%, 뭐 7% 이렇게. 근데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20%, 뉴질랜드 27%. 과연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냐? 당장 북한에서 난민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동시에 참 그렇게 유럽 좌파들이 유럽을 비난해서 양극화 사회다, 못 살겠다, 지옥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살아보려고 거기서 밑바닥 인생이라도 좋아 목숨을 걸고 월경을 하고 있는 거.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걸어 넘고 있는 거. 아직까지 전지구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혜택이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 따뜻한 자유시장 경제의 체제로 거의 이제 넘어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시장 경제의 문명의 지대로 목숨을 걸고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십만 명씩 터지고 있는 작년에 유럽의 난민이 28만 명,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34만 명이라는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역사의 변화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무 그런 역사적 변화를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동북아시아는 과연 어느 정도의 문명의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시죠. 8월달이 끝나고 이제 9월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 남았군요. 네, 월요일 날